그 물자가 어쩔 수 없이 다 한 곳에 모여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동안에 많은 물건이 모이다 보면은 그곳에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많이 몰려 사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을 다 가진 게 바로 상파울로 시입니다. 저쪽에 이제 당시에 가장 중심지였던 사람들이 몰려 사는 세라는 곳까지 가는 이제 길목이 열려지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선교사들도 올라와서 이제 저쪽 지역이 제일 높으니 저쪽에 올라가서 터전을 잡자라고 했더니 인디어들이 그쪽에서 벌써 살고 있었고요. 그들이 이곳에 있으면은 주위 환경을 잘 볼 수 있습니다. 그 좋은 조건이라고 해서 그쪽 한쪽 편에 살도록 허가를 해줬습니다. 왜냐하면 선교사들이라고 해봤자 몇 명 안 되는 사람들이었는데, 근데 그들이 이제 그쪽 지역에서 높은 지역에 이렇게 터전을 짓고 사는 이유는 모든 인디어가 다 그런 건 아닌데 백인이나 그러니까 외부인과 같이 협력해서 사는 인디어들이 있는가 하면은 호전적인 그런 인디어들도 많았고요. 식인 인디어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쪽 지역에 살던 이제 인디어들은 우리와 같이 삽시다. 왜냐면은 지금 빠쭈디 콜레지오, 그러니까 성 파라사다세라는 곳에서 조금만 내려오다 보면은 이제 흰색 건물이 박물관이 있는데, 이 박물관 뒤쪽으로 이렇게 보면은 지금은 건물이 많이 가려져서 안 보이지만은 멀리 동쪽, 북쪽 다 보이는데, 이 동쪽, 북쪽 보이는 그 지역이 왜 보이느냐면은 그쪽 강이나 그 강을 건너편의 숲에서 어떤 인디어들, 호전적인 인디어들이 오게 되면은 바로 알아볼 수 있는 최고의 전망 지역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 그곳에 터전을 잡고 이제 상파울로 시가 이제 형성되기 시작했는데, 이곳에 살던 인디어들한테는 황당하죠. 자기네들이 오래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와서 살고 하니까. 근데 처음에는 이제 거부감이 없었고 여러 교류를 했는데, 그 예수의 선교사들이 도착해서 오늘 도착했으니 이제 첫 기념적인 이제 미사를 올립시다라고 해서 이제 미사를 딱 했는데, 그날이 1월 25일이라고 합니다. 1월 25일은 카톨릭 달력으로 이제 성인의 이름이 있는데, 그날이 성 바오로의 날이라고 해서 성파울로 이 도시 이름이 거기서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파울로의 날. 상파울로가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요, 이곳을 거점으로 해서 이제 동서남북 지역을 모두 정복하러 들어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갔다 와서 지도를 그리면은 그곳에서 발견된 금은보화는 이제 세금을 떼고 자기 것이 될 수 있고, 중요한 것은 이제 그려온 지도죠. 그 당시에는 GPS가 당연히 없었으니까 지도를 그리면은 그쪽 지역에서 무엇이 나고 어떤 위치에 있으면은 그것을 개발을 하게 되면은 누가 사람도 살 수 있고 물자도 이제 풍족하게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자꾸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금은보화를 찾아 이 상파울라는 곳을, 그러니까 리우데자네이루 수도였고요. 수도에서 또 이쪽 이 상파울을 와서 이곳에서 이제 개발하러 이제 지역을 많이 들어가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걸어가다 보니 북쪽으로 가다 보니까 지금의 준지아이, 또 깜피나스, 피라시카바 이런 지역을 자꾸 가다 보니까 그쪽 지역에서 성공한 사업 중에 하나가 이제 콩이나 특히 사탕수수 재배가 성공적으로 이루게 되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쪽에 몰려 살게 되는데요. 특히 사탕수수 같은 경우에는 비가 많이 오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식물이 그렇지만 우리가 물을 많이 준다고 자라는 것이 아니라 비가 어느 정도 적절하게 와야 사탕수수가 물을 흡수해서 당도를 올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가 많이 오는 해에는 사탕수수의 당도가 떨어져서 설탕을 만들 수 있는 이 양이 많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가 적절히, 또 아예 안 오면 안 되고요. 적절히 와야 되고 또 햇볕이 강해야 되는데, 이 깜피나스부터 시작을 해서 그 삐라시카바, 이 삐라시카바는 또 우리 한인들한테 많이 알려진 건 CJ와 이제 현대자동차 공장이 있어서 이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그 지역은 이제 그만큼 이제 햇볕이 1년에 260일인가 일조량이 좋은 도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비가 많이 안 오고 이제 따뜻한 뜨거운 그런 곳인데요. 이런 마을 도시를 형성해서 사람들이 많이 살면서 지방으로 이제 자꾸 개척하면서 들어가기 시작한 것이죠. 또 재밌는 게 이곳에 사는 사람들의 또 말투입니다. 지금은 다 포르투갈어를 사용하지만은 18세기 중후반만 해도 포르투갈어, 스페인어, 또 이 나라에서 사는 인도의 과란이어 이런 것이 다 섞여서 언어가 굉장히 달랐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18세기 이제 후부터는 이제 중앙 집권적으로 이제 많이 권위를 상징하자 해서 리우데자네이루 포르투갈 왕국에서 무조건 다 포르투갈어 써라, 이제 공식어다라고 해서 이제 바뀌었는데, 아직까지도 이 상파울루 사람들의 언어가 보면은 이제 많이 바뀐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역과
쓰임새가 다르게 쓰이는 것도 있고요. 인디오 말이 섞인 것도 많이 있습니다. 농산품과 축산업들 모든 것을 생산하기도 하고 이런 것을 모아서 산토스라는 해안 도시까지 운반하는 그런 지역이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사람과 물자가 많이 모이면서 거대해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근데 예전부터 이렇게 많이 커진 건 아니고요. 당연히 리우데자네이루가 더 큰 도시였고요. 이게 19세기부터 물자가 점점 모이고 특히 이제 상파울루 같은 경우는 중요한 게 이제 20세기 초에 최초의 이제 공업지대가 이제 들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우리 한인들이 살고 있는 봉해지로라고 하는 한인촌에 이제 최초의 이제 포드 자동차 이제 부품 공장이 생겼고요. 그게 지금 호아솔롱에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잘 모르시죠. 그러니까 호아솔롱에 최초의 포드 자동차 부품 공장이 있다가 1950년대 이제 빌라 프루덴치라는 곳을 이사했다가 이제 그것이 다시 또 이제 성베르나르도 campo라고 하는 이제 상파울루시 밑에 있는 이제 다른 조그만 도시로 이제 이전하게 된 겁니다. 공업이 이제 전반적으로 이루어지는데 뭐 아시겠지만 공업이라는 것은 그냥 한두 명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업이 연관되어야 되기 때문에 특히 이제 소재, 뭐 재료, 또 뭐 인력부터 시작을 해서 물류도 모든 것이 다 함축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상파울루시가 커졌고요. 리우데자네이루는 뭐 또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전형적인 해안 휴양도시 같은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해안선도 있지만 산맥이 있어서 땅이 넓지가 않아서 큰 뭐 부지를 갖고 뭘 만들 수 있는 그런 곳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그냥 행정 수도 역할을 하고 이제 이런 상업이나 이제 공업 같은 건 다 상파울루 시에서 이제 만들어져서 수출하고 이제 세금도 걷고 이제 돈을 많이 벌고 하던 것이었죠. 이러면서 이제 상파울루 이제 규모가 점점 커지다 보니까 일손도 필요하니까 외국에서도 손님도 많이 받아들이고 하다 보니 이제 영향력을 많이 받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탈리아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탈리아 사람들 중에 북부 이탈리아 백인 계통들은 이제 저 남부 지방으로 내려가고요. 또 독일계도 많이 오셨습니다. 폴란드, 우크라이나 이런 분도 많이 왔는데 다 이제 그 히오 그란지두수, 산타카타리나라는 지역으로 전부 내려갔고요. 왜냐하면 여기 상파울루는 너무 더워서 그들의 기준에 의하면은 이쪽은 너무 더워서 살 수가 없어서 이제 내려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남부 이탈리아 사람들이 이제 상파울루 이제 많이 눌러 앉은 게 그래도 뭐 지중해 이제 연안 뭐 그쪽 풍토와 이제 비슷한 온도, 그러니까 별로 덥지 않다라고 해서 했고요. 또 이곳에 일자리가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산타카타리나나 히오그란데술 그쪽 지역에 원래 초창기에는 이제 땅을 싸게 정부에서 뭐 무상으로 주든가 아니면 이제 싸게 팔면서 그쪽에서 농사를 짓고 살 수 있게 했는데 벌써 그쪽 지역에는 이제 독일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와서 땅을 이제 벌써 갖고 있기 때문에 늦게 온 이탈리아 사람들은 뭐 그 땅을 얻을 수가 없던 거죠. 그러다 보니 점점 산간 지방으로 지나가서 그래서 히오그란데술 지역의 그 산간 지역을 가보면요, 저도 그쪽에서 이제 공장이 있어서 한동안 오래 다니기도 했는데요, 완전 이탈리아 사람들인다. 거기는 마릴 투나 뭐나 이런 게 다 이탈리아 사람들이고 패밀리가 하는데 그 산간 지방입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이제 또 공업 도시가 있어서 그러니까 시에스두수이라는 곳에서 제가 또 오래 일을 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다 보면 이제 그쪽 지역은 다 이탈리아 사람이고, 그럼 여기 상파울루에서 남은 이제 노동자들은 이제 이탈리아 사람들은 어딜 가느냐? 그게 이제 브라스라는 지역과 브레셀, 그리고 또 그 미시가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상파울루에서 유명한 리들 이탈리라는 그런 도시가 있는 이런 지역이 있는데요. 그곳에 이제 터전을 잡고 또 봉이지로라는 곳에도 이제 사람들이 살게 되는데, 그래서 사실 지금 우리 살고 있는 이 봉이지로는 제가 나중에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원래가 이제 이탈리아 촌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이제 와서 이제 삶을 하는 거는 이제 비참한 생활이었죠. 그러니까 남의 나라에 와서 그냥 거의 저소득층 이제 아무것도 없이 와서 이제 노동력으로 이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농사를 못 짓는 사람들은 이제 조그만 이제 집단으로 만들어진 이제 집에 들어가서 몰려 살면서 이제 노동 공장에 다니든가 상업에 종사하게 되는데, 이것도 이제 100몇 년이 지나다 보니까 그들이 이제 이쪽 지역에 이 상파울루에 크나큰 이제 시장도 형성했고, 대기업들도 이제 대부분 이제 또 이탈리아 사람들이 가진 것도 많고 상업도 많고 하는 등 이제 터전을 잡은 것입니다. 상파울루시는 이런 식으로 이제 공업이 이제 열심히 유행하다가 이제 드디어 이제 60년대 70년대부터 이제 전 세계적인 이제 변화에 초용해서 이제 뭐 상업, 이제 서비스업으로 이제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요즘에는 이제 공업 같은 이런 회사들은 또 이 대도시가 되다 보니까 사람도 너무 많이 몰려 살고 공해도 심하고 뭐 교통체증도 일어나고 하고 있는데, 다른 지역에서는 또 지역 개발을 위해서 세금 감면을 많이 줄 테니 또 지원금을 줄 테니 오십시오 라고 해서 이제 많이 나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 이제 상파울루는 이제 더 이상 공업의 도시는 아니라는 그 타이틀은 이제 뺐습니다. 도시는 아니고 뭐 상업의 도시였다가 이제 이것도 바뀌어서 이제 문화의 도시라
이제 많이 바뀌고 있는데요. 90년대 중반만 해도 제가 아는 거는 세계에서 그러니까 연극, 이 동시 상영이 제일 많은 도시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뭐 문화적인 행사도 많고, 지금 1200만 명, 1300만 명 정도 되는, 중요한 게 이제 주위에 인근 도시들이, 이제 많은 도시들이 이제 유동인구가 많으니까, 그 매일같이 동네에서 쌍버릇이로 일하러 오고 하는데, 그걸 다 합치면 한 2천만 명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북적북적 되는 이제 그런 대도시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우리 한인들도 이곳에 몰려 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브라질은 지금도 그렇지만은 모든 시장은 쌍벌로 있습니다. 다른 지방에 가서 제가 뭐 장사나 뭘 하면서 먹고 살 수는 있지만은 돈을 그렇게 벌 수는 없죠. 왜냐하면 모든 이 물자가 다 이곳에 있고 산에 몰려 있으니까.